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미국 시장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그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는 그런 결정이 나와서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야, 요게 조금 어떻게 작용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장중에는 살짝 좀 영향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재료가 있었죠. 자, 시장이 그저께인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빨이죠. 뭐 좀 그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악재들을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고 강한 모습이다라고 뭐 그런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드리던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죠. 자, 글로벌 증시들 뉴스들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견이 있었죠. 어떤 이견인가 하면 공화당 쪽에서는 그 실업수당을 더 기간을 연장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업 장려수당을 주자. 뭐 일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돈을 더 주자. 이런 거였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뭐 사람들이 저 일을 못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겠냐. 일을 못하면 당연히 이거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쟁점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주 600달러씩 주는 거였어요. 월로 따지면 한 300만 원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걸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하고 백악관 쪽에서 살짝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뭐냐면, 400달러로 줄이는 대신에, 뭐,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뭐, 그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쟁점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 발 조금 물러나면서 자, 여기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중국은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뚜렷한 이유가 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짐작컨대 얼마 전에 뭐 해킹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그거 때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대선이죠. 이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을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뭐 당장 주가가 크게 빠지든가 내 생활에 뭐 큰 타격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면 이 미국 국민들은 중국을 때리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중국을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으니까 그걸 노린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아닐까 뭐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즉각 보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복 방안으로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뭐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뭐 그렇게 좀 보도 자료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화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1억 정을 구매를 했고 또 뭐 5억 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뭐 추가 구매할 것이다. 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뭐 기대감들 요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층이 그 어떤 사람한테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층은 지금 조 바이든 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동층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트럼프 코로나 대응 잘하는 사람을 찍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어떻게 될까요? 나올 겁니다. 백신은 나올 것 같아요. 그 백신에 효과가 있건 없건 이건 두 번째예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두 번째지만 트럼프는 효과가 없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포장을 할 거예요. 야, 내가 저 코로나 백신 이거 만드는데 뭐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뭐 이렇게 포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끝나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 순이익은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좀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에서 나오는 매출 요런 부분들이 줄었다라는 얘기죠. 줄었다는 건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 시장이 어떤 쪽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는지 또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죠. 전체적인 실적은 좋아졌어도 앞으로 향후에 커나갈 쪽, 이런 쪽에서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됐다? 그런 거를 반영하면서 지금 좀 시간에서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요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었는데 실적에 뭐 잘 나왔어요. 뭐 다행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S&P 500에 이 포함이 될 요건을 갖춥니다. 지금 4분기 연속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 충족을 했는데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우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을 것 뭐 이런 요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기업일 것 뭐 이런 요건들 전부 다 저 충족을 했었는데 순이익 부분을 흑자 부분을 충족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4분기 연속이 기준인데 자 뭐 이번에 흑자가 달성이 되면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근데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건을 다 갖췄어. 지금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이 좀 자주 잠기는데요. 그 댓글 적어주신 분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담배를 줄이면 뭐 이거 목이 좀 덜 잠기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담배를 좀 많이 피워요. 좀 줄이든가 뭔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조금 애를 먹는데 자, HTS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시장 쪽은 0.37% 정도 상승하면서 그 전날 또 뭐 강보합 정도였었죠. 상승세는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장중의 상승 탄력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자, 홍콩 쪽이 한 2.25% 정도 빠지면서 조금 눈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가 0.6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57%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0.2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시장 그 미중 무역 분쟁 뭐 요런 것들 무역 분쟁이란다. 그 갈등 뭐 요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의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 하루 종일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피곤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뭐 살짝 플러스로 시작했죠. 살짝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좀 장 초반에 좀 올렸다가 차익 매물에 좀 밀렸다가 올랐다가 밀렸다가 올랐다가 그냥 특별한 거 없이 하루 종일 그냥 등락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일봉도 한번 볼까요? 자, 뭐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고점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 고점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걸로 뭐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게 좀 어느 정도 꺾이는 그런 시그널도 줘요, 시장은.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시장이 꺾인다거나 뭐 그런 시그널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내 증시 우리나라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개인이 한 2,600억 정도를 샀고요. 외국인이 3억을 팔았고 기관이 2,4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건 장중에는 뭐 결국은 뭐 외국인이 3억 정도는 팔았지만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장중에 특히 장 초반에 어제 한번 출렁하기도 했었죠. 그때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꽤 많았었어요. 뭐 1,000억대 이상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매도했었고 전방위적으로 외국인들은 어제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뭐 3억 정도 순매도로 바뀌었고 기관이 2,400억 정도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2,600억 정도를 또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666억 정도를 샀고요. 외국인이 497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805억 정도를 팔았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거 장 초반에는 얘네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1,000억 이상 순 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근데 뭐 요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은 497억 정도를 사고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 시장도 이 외국인들 장 초반에 매도를 했다가 뭐 결국은 이 장 후반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결국은 뭐 5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는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7억 정도를 팔았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13억 정도를 콜옵션을 샀습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억 정도 풋옵션에선 매도하고 금융투자가 9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님들이 저 새로 좀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옵션 시장은 그렇게 워낙 무서운 시장이라서 옵션 시장은 별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 뭐 이해가 가는 날이 있으실 거고요. 자, 우리가 근데 선물 쪽은 하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선물을 하시란 얘기는 아닌데 이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상식, 뭐 프로그램 매도가 뭔지, 프로그램 매수가 뭔지, 뭐 베이시스가 뭔지, 또 선물이라는 게 뭔지, 그 영상들 같은 경우는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선물 옵션 A부터 Z까지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아마 이 선물 쪽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그 영상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국내 증시 10분 봉을 보면서, 좀 움직임 보고 투자 전략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는 좀 잘 견조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2200선을 엊그저께 뚫었죠. 상당히 강하게 유지됐다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뭐 이렇게 조금 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차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뭐 견조한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려난 거는 중국 시장 쪽이 오전에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다가 뭐 중국 증시가 조금 밀리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선물 쪽, 이런 쪽이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었죠. 자,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테슬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뭐 저 전략 시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차 섹터들이 조금 눌렸어요. 조금 눌렸는 게 아마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했을 겁니다. 테슬라가 적자가 나서 S&P 500에 못 들어가면 이 국내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흑자를 내면서 뭐 요런 우려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 이런 쪽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 강한 우상향 추세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자, 제가 계속해서 이 21일 이동평균선 요걸 기준으로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이거 돌파하면서 여기서 시장 나쁘게 볼 이유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매일 아침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22평선 자체는 그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2100한 30포인트, 40포인트 정도에 있었죠. 지금은 217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자, 뭐 조금 좀 돌발적인 그런 것들이 터지더라도, 이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170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거고요. 또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또 방향을 이렇게 좀 향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뭐 좀 있으면 미국 쪽에서 부양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문희 씨는 저 다음 주 정도면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시장이 종목별, 섹터별 상당히 좀 온도차가 큽니다. 어떤 섹터는 거의 안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거의 안 움직이고, 뭐 오히려 빠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물론 뭐 저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지금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다가 또 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기회를 봐서 노려서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근데 항상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 방송을 하고 장중에는 뭐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장중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
외국인들 수급, 현물 선물 수급들, 이런 부분은 항상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하시면 오늘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